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픽 모의고사 제1회 듣기 1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1번, 52번 문제입니다. 역시 본문을 읽으시고 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천천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공원을 함께 걷자고 말합니다. 우리 걸으면 건강이 좋아지죠. 그냥 지금 같은 문장의 빈칸은요, 여러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51번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걸으면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공원을 함께 걷자고 말합니다. 아니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다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걸어요 라고 할 때 건강해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라는 이 표현을 넣어서 처음부터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저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공원을 함께 걷자고 말합니다. 매일 공원에 가서 걸었더니 몸이 아프던 동생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면 봄에는 예쁜 꽃을 볼 수 있고 겨울에 가면 눈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은요. 동생이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매일 공원에서 걸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51번 문제는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라고 조금 전에 풀어보았고요. 5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십시오. 1번 공원에서 하는 축제. 꽃이 피니까 우리 봄 축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공원에 가서 걷는다라는 것이 주된 생각입니다. 아니고요. 2번 봄에 할 수 있는 일. 우리 공원에서 걷는 일이 꼭 봄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3번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 공원에 자주 간다라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 거고요. 또 아픈 동생이 걸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또 공원에 가면 어때요? 예쁜 꽃도 볼 수 있다. 겨울에는 눈이 쌓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답 3번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 4번 맛있는 음식을 파는 장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 시장 같은 것도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고요. 그 다음 식당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공원은 음식을 파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52번 정답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읽고 빈칸에 맞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이렇게 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하나의 짧은 문장을 읽고 한 문제씩 풀 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푸실 때,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바로 연결해서 정답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51번, 2번에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았죠.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달력에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의 날짜 아래에 있는 빈칸에 가족의 생일이나 약속처럼 일들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빈칸 채워볼까요? 가족 생일, 약속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잊어버리면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요. 또 가족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빈칸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가족의 생일이나 약속처럼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 두기도 합니다. 보기에 있는 두 번째, 생각하기 싫은 일들을 적어 두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기 쉬운, 자, 여러분 3번으로 혹시 정답하신 분 좀 계실 것 같아요. 잃어버리기 쉬운. 자, 잃어버리다라는 것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이런 것은 잊어버리다라고 말을 하죠. 가끔 한국인들도요, 조금 혼돈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나 기억은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물건은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잊어버린 걸까요? 잃어버린 걸까요? 그렇죠.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는 가족의 생일, 약속은 꼭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3번은 우리 1번 바로 정답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답을 찾았으니까요. 54번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 전체 문장을 이제 빈칸을 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력에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의 날짜 아래에 있는 빈칸에 가족의 생일이나 약속처럼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달력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벽에 걸어서 쓰는 것도 있고 책상에 세워두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달력의 형태까지 얘기를 하고 있군요. 여러분은 어떤 달력 쓰세요? 벽에 걸어두고 아니면 책상에 세워두고, 저는 책상에 세워두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54번 문제 풀까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달력은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벽에서 걸어 쓰는 것, 책상에 세워두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을 했지만요. 그 앞에 문장이 달력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딱 두 가지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도 예로서 벽에 걸어 쓰는 것, 책상에 세워두고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지만 그 앞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그래서 달력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달력에 낙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생일이나 약속처럼 기억해야 되는 일들을 메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낙서를 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2번도 달력에 낙서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도 맞지가 않아요. 3번입니다. 달력을 보면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이 뭐예요? 몇 월 며칠인지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당연히 달력을 보면 날짜를 알 수 있겠죠. 달력에는 몇 월 며칠인지 나와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인 것 같습니다. 4번. 생일이나 약속은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깜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달력에 개개인의 뭐 기억해야 될 약속, 개개인이 뭐 자기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의 생일 이렇게 나온다면 달력이 어떨까요? 매일매일 그 밑에 내용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생일이나 약속은 달력에 나와 있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에는 양력 달력이죠.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력의 날짜 밑에 음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설날 같은 것도요. 우리 구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음력의 표기를 1월 1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은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런 표현들을 또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생일이나 이런 것도 양력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직 음력으로 생신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양력의 달력에 아주 중요한 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의 음력 생일을 이렇게 표기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요, 보통 양력을 사용하지만 어르신들의 생신은 음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55번, 56번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지문이 조금 길지요. 그러나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힘드시죠? 강의가 조금 긴데요. 자, 힘냅시다. 자, 힘을 내시고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준수 씨, 제가 일요일에 이사를 해요. 준수 씨도 와서 도와주세요. 혼자 짐을 옮길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자, 빈칸에 맞는 단어를 고르셔야 되고요.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빈칸은 바로바로 우리 문제를 푸니까요. 55번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부르면 혼자 짐을 옮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혼자 짐을 옮길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하지만, 3번에 나와 있는 그렇지만 이런 거는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걸 사용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앞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이라는 거는 앞에 문장에 설명했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접속사를 찾는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짐을 혼자 옮길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 빈칸을 메꾸어 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장도 함께 읽어볼게요.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할게요. 일요일 오전에 잠실역에서 전화하세요. 제가 데리러 나갈게요. 수지. 자,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55번 문제는 빈칸을 메꾸어 보았어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어요? 이사는 굉장히 힘들죠. 또 있는 짐을 옮겨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요. 포장 이사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모두 싸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짐을 푸는 것까지 도와주는 이사가 포장 이사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사입니다. 5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준수가 멀리 이사를 갑니다. 아니죠. 마지막에 수지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수지가 준수 씨에게 이사를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2번 수지는 일요일에 준수만 불렀습니다. 어때요?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준수 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3번 이사를 끝내고 나서 식사를 할 겁니다. 수지가 어떻게 말했어요?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할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나서 식사를 할 겁니다 라는 표현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군요. 혹시 한국에서 이사하고 먹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사를 하면 짜장면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도와주면 짜장면 시켜 먹는다 이렇게 하고요. 글쎄 우리 수지는 뭘로 식사를 대접했을까요? 아마도 이사한 날이기 때문에 짜장면을 시켜 먹지 않았을까요? 4번입니다. 준수는 일요일 오후에 수지에게 갈 겁니다. 일요일 오전에 가죠. 일요일 오전에 잠실역에서 전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준수는 일요일 오전에 수지에게 갈 겁니다. 4번은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제가 한국어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서로의 상관관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문장을 써보는 것을 과제로 드렸거든요. 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어떤 문장으로 연결하면 가장 내용이 이해하기 쉬울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문장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서울은 길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접속사는 앞에 어떤 내용과 반대될 때 사용한다. 자,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나번도 가만히 놔둡시다. 저는 어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이야기의 처음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답번은 괜찮군요. 그러면 라번 볼게요. 그래서라고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접속사죠. 그래서라는 것은 앞에 문장의 원인을 제공하고 뒤쪽 문장에서 그 결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역시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 문장이 맞지 않았고 나도 그렇고 라도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문장은 저는 어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자, 처음 서울에 왔어요. 이게 가장 앞에 오는 거. 요거는 좀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처음 왔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죠. 그 문장에 어떤 부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게요. 4번에 서울은 길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서웠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서운 거에 반대되는 내용.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잡하고 무서웠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니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자, 친절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어떤 원인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서로의 상관관계를 찾아가시면서 문장 배열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맞춰간다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대화하실 때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곧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열을 모두 맞추었으니까요.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은 길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 처음 왔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아주 순서대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역시 순서대로 문장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나 다라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앞에 오는 문장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제 회사에 다닐 거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라의 보기는요, 앞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나 중에서 맨 먼저 와야 되는 문장을 골라 볼게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회사에 다닐 거라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그렇죠. 저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되겠죠. 이제 회사에 다닐 거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나열해 보았고요.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셨지만
자, 이제 그렇지만을 연결해 볼게요. 부모님이 기뻐하셨지만 저는 회사에 처음 다녀서 걱정이 됩니다.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여러분이 문장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다닐 거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사에 처음 다녀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문장과의 상관관계를 엮어가시면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 보았습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것은요, 전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졸업하시면 모두 회사에 다니고 싶잖아요.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입사했습니다 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토픽 급수도 빨리빨리 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도 꼭 입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읽기 51번에서 58번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